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의 무게에 대한 공자의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흔히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다고 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한 말들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될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말의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SNS를 한번 보세요. 정말 원대한 포부, 멋진 다짐들, 정말 넘쳐나죠. 그런데 그 말들이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죠? 아, 의지가 약해서 그래. 의지 박약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해버리죠. 하지만 만약 그 진짜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고대의 철학자 공자는 여기에 대해 완전히 다른 진단을 내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공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봤을까요? 그의 날카로운 통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치, 연지, 불옥, 절, 저의 지혜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말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보통은 의지나 능력을 탓할 텐데 공자는 행동보다 먼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딱 짚어낸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 때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심리적인 브레이크 있잖아요. 바로 그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말에 대한 책임감, 그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이어질 힘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옛사람들도 이런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이걸 표현하는 딱 맞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구의지학. 글자 그대로 입과 귀의 학문이라는 뜻인데요. 귀로 쓱 들어온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것이 되지 않고 그냥 바로 입으로 툭 튀어나가는 그런 얕은 공부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런 입과 귀의 학문만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식은 남들한테 잘난 척하는 도구가 되어 버리고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는 쌓을 수가 없겠죠. 신용을 잃고 결국에는 혼자 고립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잃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신뢰라는 자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그 둘을 이어주는 열쇠, 부끄러움은 대체 뭘까요? 공자가 그토록 강조했던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의 심리학,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자의 통찰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한자를 한번 뜯어봐야 합니다. 바로 부끄러울 작자인데요. 와, 이 글자 안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작이라는 글자는요. 왼쪽에 마음심이 있고요. 오른쪽에 지을짝이 합쳐진 거예요. 마음과 만들다.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부끄럽다는 뜻이 된다니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부끄러움이란 건 뭐냐? 내 마음, 심이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현실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할 때 겪게 되는 심리적인 저항감, 마찰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한 말과 실제 현실이 어긋날 때 우리 내면에서 삐 하고 울리는 자연스러운 경고등 같은 거예요. 공자의 이런 통찰, 그럼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행동을 통해 배우는 게 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인 유자의 이야기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농부가 유자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저 같은 농사꾼도 학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유자가 뭐라고 답했냐면 당신이 밭을 정성껏 일구고 이웃을 배려하는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진짜 학문입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배움은 책상에 앉아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완성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공허한 말이 어떻게 실패하고 구체적인 행동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나라의 대부였던 방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방우라는 사람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변하기 전에 그는 어땠냐? 맨날 덕이 어쩌고 하면서 화려하게 말만 했어요. 정작 극심한 가뭄으로 백성들이 고통받는 건 외면했죠. 당연히 백성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변화한 뒤에는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직접 자기 손에 흙을 묻혀가며 물기를 텄습니다. 그 결과요,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리더의 권위라는 건 번지르르한 연설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손에 묻힌 그 진흙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방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옛사람들의 지혜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말과 행동 사이의 이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거 왜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착하게 살자 같은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신뢰를 얻는 가장 빠른 전략이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일 없이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와 힘을 실어주게 될 겁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오늘 당장 시작해보는 거예요. 내가 했던 약속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그것과 관련된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실천해보는 거죠. 기억하세요. 때로는 수천 마디의 화려한 말보다 그냥 묵묵지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모든 걸 증명해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뱉은 그 수많은 말 중에 과연 어떤 말이 내일 여러분의 발자국이 되어서 땅 위에 선명하게 새겨질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힘을 갖게 될 겁니다.